업계 소리로 옛날에 탱크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여기. 여기가 정말 도심 한복판이 맞느냐고요? 서울의 중심 중의 중심, 을지로 골목길 맞습니다. 인쇄소와 철공소, 정밀기계 공장 수백 곳이 밀집해 있죠.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요? 밀차. 밀차. 네. 이렇게 쓰려고. 여기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인테리어 쪽, 뭐 기계 쪽,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해요. 70년 넘었죠. 그러니까 역대 해먹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이렇게 어울려서 놀고 하는 동네라고. 수십 년 동안 이마를 맞대고 지내온 이웃들이 대보름날마다 잔치를 벌인답니다. 네. 이 동네는 또 특별한 게 뭐냐면 보름날은 아주 하루는 그냥 놀아. 먹고 놀아. 골목의 역사만큼이나 끈끈한 정도 깊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 우뚝 솟은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 통칭 세운상가라고 불리는 세운청계상가. 이 상가와 을지로 일대가 합심하면 핵폭탄도 만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통하던 때가 있었죠. 산업구조의 변화로 쇠락한 이곳이 몇 년 전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 덕분인데요. 변화의 바람을 타고 50년 넘은 전자상가와 어울리지 않는 곳들이 하나둘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오, 이게 뭘까요? 독특한 자전거도 변화의 물결 중 하나겠죠? 안 그래도 장 선생님도 여기 상가에 입주해 계시는 상인분이세요? 네. 그래서 젊은 이렇게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연구개발하고 하는 모습들 요새 많이 좀 지켜보시죠? 그럼요. 여기 다들 전문의들 와가지고 많이들 영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 보면 좀 어떠세요? 보긴 좋은데 이렇게 생각처럼 이게 소득이 있으려는 모르겠어요. 잘 탔어요. 안녕하세요. 재밌어 하시네요. 다행이네요. 트라이바이크요? 트라이크. 네. 트라이크를 대표님이 무슨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약간 실용적이면서 재밌고 해볼 수 있다면 해보자. 네, 돈 이런 거보다도 일단 재밌고 사람들끼리 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다 해서 만드신 거고 회사에도 그래서 카드보드 아트 컬리지. 골판지 예술대학이라는 별난 이름을 가진 스타트업 업체. 4차 산업 관련 기술과 교육용 교구를 개발하는 이 회사에게 을지로는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저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부품을 가공해서 뭘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럴 땐 여기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성이 용이해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재료도 많고 부품도 많고 뭐 가공도 쉽고 가공도 보통 뭐 딴 데서는 일주일 걸릴 거를 여기는 오면 그날 해줘요. 이거예요. 그죠? 그는 재미삼아 골판지로 만든 공기청정기 덕분에 창업을 하게 됐다는군요. 이해가 안 거
거죠. 그렇죠. 사업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제가 살아갔어요. 예, 살아갔는데 종업원이 막 다 분해하시더라고요. 성능 좋다고. 근데 제가 쳐다보니까 너무 간단한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샀어요. 그럼 필터와 펜, 케이스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집에서 일요일 날 아침에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판 것도 아닌데 나도 만들어 달라. 무슨 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이 필터는 물론 값싼 재료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공기청정기. 라고요. 이게 층간 소음제이기도 하고 뭐 어린이집 가면 애들 막 쿵쿵 뛸 때 바닥에 까는 매트 같은 거거든요. 한 4, 5만 원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간단하죠. 조금만 내면은 네. 가능하네요. 네 맞아요. 바람 저런 것도. 이 사무실엔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오늘 만들었어요. 처음 봤어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면 냉방병이 쉽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가 처음에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이상한가 이거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한 달 전인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 갔었어요. 거기에 디스쿨이라고 이렇게 디자인 띵킹으로 뭔가 제품을 만들고 막 프로토타입 만들어보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랑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구글이다. 로보팔리스트는 카운트에 올려놨어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괴짜들에게 을지로는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커다란 실험실입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저희 지금 위치가 여기예요. 저기 지도에. 여기잖아, 워낙 처리가 가능하다. 5호, 1호, 4호. 거기가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 자리예요. 그거 하시는 그분들이요? 골목 구석구석에 걸려있는 정체 모를 숫자 간판. 한 공장 사장님이 정체를 알려주겠다는데요. 예전에는 더 이런 것도 없었지. 얘들이 다 그려. 이런 벽화기도 작업기도. 이런 것도 그려놓고. 그들이 누군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 작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고등 작가 되게 와버렸네. 안녕하세요. 저기 작가 고대웅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동생 형처럼 지내는 친구고 네. 이 동네 와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을지 1호부터 을지 5호는 을지로 골목에 자리 잡은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입니다. 원래 어떤 목적으로? 여기가 지금 전시 공간이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워크숍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2년 전부터 중구청에서 젊은 예술가를 공개 모집해 임대료 90%를 지원하는데요. 저희 팀의 사진 작가 빈 공장이 늘면서 방치된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죠. 작업실 5곳에서 25명이 활동 중입니다. 들어오시면 이건 작가님. 네, 제 공간이고요. 네. 대웅 씨는 조소를 전공한 조각가. 넓고 근사한 공간은 아니지만 난생 처음 자신만의 공방을 마련했습니다. 그전에도 을지로에 오셨던 적이 있어요? 이 전에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작업하러 왔었었고요. 그 세운상가에서 개인전 처음으로 했었어요. 첫 개인전은 세운상가에서 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을 좀 다시 이제 내려다 보잖아요. 그 세운상가 데크에서. 여기 되게 멋있더라고요. 앞에 또 종류가 있고 산이 있고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있고. 아니 작가들은 그걸 이쁘게 본단 말이야. 사장님들은요? 우리 좀 아무렇죠. 우리만 멈춰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삶의 현장과 영감의 원천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겠죠? 을지로 인쇄공장 밀집지대의 후미진 뒷골목.
커피콩 볶는 냄새가 구수합니다. 4년 전 카페가 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느와르 영화의 배경 같은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손님들로 북적댑니다. 좀 구석진 데를 찾아와서라도 뭔가 좀 특별한 곳을 특이한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요즘에 뭐만 하면 다 힙한 곳 매면서 맞아. 여기도 힙한데? 맞아.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이런 식.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은 그림처럼 숨어있는 을지로 골목길. 정말 호텔일까요?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올라가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꼭대기인 5층. 이런 곳에 카페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저 밖에 호텔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올라갔는데 호텔 아니네요? 네, 그냥 저희 작업실 겸 카페예요. 간판을 달지고 있어요. 저희가 되게 조그맣게 있긴 있는데 저희가 간판을 일부러 안 단 건 아니고요. 초반에 저희가 막 이런 가게를 해본 경험도 없고 작업실도 해야 되고 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달았는데 뭐 어떻게 아름아름 오셔가지고 굳이 안 달아도 되겠구나 해서 안 단 거예요. 네. 2년 전 작업실을 구하던 새 친구가 마련한 공간. 둘은 독립해서 나가고 장신구 공예가인 혜림 씨만 남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카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작업실을 하면서 이제 작업실의 유지 비용 정도는 이제 뭐 간단한 맥주나 커피 같은 거를 팔면은 메꿔지지는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임대료 싼 곳을 찾아 생뚱맞은 곳에 카페를 차린 것도 꿈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 더 있으면 회사에서 계속 예를 들어 대리, 과장 점점 못 나오게 될까 봐 일단 그냥 그만두고 생각하자 해서 그만뒀어요. 얼른 나와서 너 거를 시작해야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밑거름돼서 또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근데 좀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회사도 되게 즐겁게 다녔어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 을지로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심스런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골목이 깨어나지 않은 이른 시각.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이 정도는 아닌데 오늘 이번 주에 좀 작업량이 많아가지고 일찍 왔어요. 손님이 있을 땐 작업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 아침은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돈은 카페에서 더 많이 벌지만 공예가가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녀.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병행하며 삶의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역할도 할만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재밌고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인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요? 네. 아, 오시는 손님들이 네, 맨날 사장님은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장님인데 그런 섭섭한 말씀을 듣는군요. 출근 시간.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터를 찾아갑니다. 을지로 골목에서 잔뼈가 굵은 김영남 씨.
지난 50년간 만들어보지 않은 기계가 없다고 자부하는 정밀 기계 기술자입니다. 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찾아야 돼. 영국에 그 룰리라는 그 악기 회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설계해가지고 그 샘플 의뢰에서부터 제가 이제 그 수정을 하라고 하는 부분 서로 이렇게 공조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완제품이 돼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영국에 제가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꿈을 이제 실현시켜줘서 고맙다고 이런 편지까지도 써주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 팔리는 디지털 피아노부터 유명 작가의 조형물까지 그의 손을 거친 수많은 작품들 중에 특별히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우주인 이소연 씨와 함께 우주 여행을 한 첨단 장비가 그것이죠. 그 순간을 이제 그 카메라가 찍는 그 이소연 씨가 우주에 갔다 왔는데 그 우주에 갈 때에 그 등고선 촬영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 사진이 2개가 있는데 가기 전에 찍은 거하고 이제 우주에 가서 찍었는데 이 부분이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나름대로 우주에 갔을 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변화를 컴퓨터로 이제 자료를 뽑아내요. 그 변화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 소재로 삼는 거죠. 그래도 좀 오래된 편으로 들어가는데 저보다 더 오래된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지역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중심가에 있긴 하지만은 나라로서도 어떻게 보면 참 이 보물덩어리인데 이 유네스코에 한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름때 묻혀온 세월의 힘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을지로의 저력이죠. 무채색 골목길에 초록이 반갑네요. 대웅 씨가 서울시 공모를 해서 비용을 마련하고 을지로의 장인들과 함께 꾸민 공간인데요. 이름하여 장인의 화원. 가지. 아, 진짜 가지. 가지가 지금 여기 다 땄었어요. 을지로는 전쟁 이후 폐허를 재건하기 위한 산업화 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장인의 화원은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의 땀방울을 기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 산업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을 텐데 그런 노고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철판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웰빙 금속이나 SM 유리 금속 사장님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조성을 했어요. 웰빙 금속 린 0점 한자 쓰시는 사장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이제 네. 그 큰 덩어리랑 저 솥대 같이 만들어 주셨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작업 같이 해주시고 막 같이 옮기고 막 이랬었어요. 네, 고생 좀 했죠 뭐. 고생 좀 하셨어요. 네. 처음에 하신다고 했을 때는 아유 뭘 굳이. 네, 물론 이 골목에 뭐 저 이런 거 하느냐 이런 게 했는데 네. 해놓고 나니까 뭐 시골에 온 기분 나고 그런 정겹고 좋네요. 사장님도 직접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장난감으로 네. 뭐 천년 마냥 가도 이게 썩지 않는 거니까 작품으로 이렇게 하면 좀 다 있는 거니까 있는 자재 가지고 하니까 이제 뭐 시간 나는 대로. 며칠 전에 저희 미국에서 콜로라도에서 작가들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더니 70 먹은 좀 나이 먹은 많은 이제 작가분이었는데 너무 좋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그래서 꼭 여기 작업하러 다시 오겠다고 했고 또 이 지역이 없었으면 백남주 선생님도 안 나왔고, 네, 그 광화문 앞에 지금 그 해머링맨 망치질하는 그 금옥빌딩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분 또 여기 와서 체류 기간을 되게 늘렸어요. 그래서 한 200일 정도 더 늘려서 작품을 10여 개를 더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나도 손색 없는 그런 장인분들이 계신 동네죠. 등잔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있었지만 진면목을 몰랐던 을지로 골목길.
지난 시간의 발자취가 켜켜이 쌓인 이름 없는 박물관입니다. 대웅 씨는 작업실을 공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그것 때문에 을지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데요. 원래 여기 이렇게 문짝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통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뜯어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만큼이 뜯겨 나갔는데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그림이 뒤집어져 있는데 큰 배가 있고요. 돼지 머리가 있고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전 산유국에 희망을 품고 대륙붕 시추선이 처음 출항하던 날의 신문 사파입니다. 낡은 벽으로만 보이는데 이 안에 이런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애장하는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벽지 속에 숨어있던 빛바랜 사파 한 컷은 그를 을지로의 역사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거는 대경성부 대간이라는 지도고 1936년에 일제가 만든 지도인데 이 지도가 조감도처럼 다 그렸어요, 건물들을. 근데 그 중에 보이세요? 네, 지금 장인의 허원이 여기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주차장이 아니라 건물이었고 저희 작업실은 여기 있어요. 마당에 나무가 있는 초가집, 기억자 초가집. 저 나무 있는. 네, 여기가 초가집이에요. 현재 이 모습을 갖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가치를 찾아보고 발굴하고 보수하고 보완해 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할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어떤 나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파리, 빈 이런 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거기에 빌딩 숲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 동네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을지로만의 가치와 미학을 알리기 위한 예술 기획을 대웅 씨는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폭염에 골목길도 찜통입니다. 점심시간.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한 콩국수가 제격이죠. 수십 년 된 노포들이 주변 직장인들을 끌어모으는 을지로. 이곳 사람들만 아는 숨은 맛집도 있죠. 구이 같은 거 여기다 해줄 거야, 냉면 두 개. 와, 날씨 더워서 힘드시죠? 더워서 불 앞에서 죽을 지경이네. 중앙 가만 있어봐. 물어봐야지. 언니 중앙이 어디지? 중앙 그리. 베테랑도 까먹을 때가 있네요. 새로 가는 데라. 아. 사장님, KBS에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왜요? 여기. 언니 따라가는 거야? 난 찍었어 벌써. 네. 아줌마 딱 찍으러 다녀요? 네. 나 안 찍어요.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지금 큰애가 42살인데 네. 아마 고등학교 때 나온 것 같아.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여기 을지로 여기 골목만요? 네. 골목마다 찍힌 그녀의 발자국도 을지로 이야기의 한 대목이겠죠? 됐어요? 하루에 몇만 보는 걸으시겠어요? 네. 5시간. 5시간이요. 오늘도 삶의 역사를 부지런히 새겨나갑니다. 좁다란 뒷골목에 웬 양복점이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분이 사장님이신 거예요?
제가 사장님이고요. 네. 저희 아버지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또 할아버지 하던 일을 이어받게 돼가지고 네, 지금 아버지가 오히려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제 일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퇴임하기 한 5년 전에 피터 드러커의 책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전성기가 30년이다. 근데 대단하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60세부터 90세였다. 근데 제가 그 책 딱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적극적인 아버지, 손님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양복점의 마스코트입니다. 뒤안에 보면은 인스타 찍지 마세요. 블로그 다 있어. 이렇게 끼가 많은 분인지 몰랐어요, 진짜로. 책이나 보시는 분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거나 뭐 이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끼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버지 원래 꿈이 영화 배우였어요. 네, 영화 배우셨어요 원래. 저도 몰랐었는데 제가 몇 번 잡지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같이 간 거예요 거기. 같이 모델 등록을 했는데 그 뒤로 아버지한테만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배경이었던 거죠. 진짜 아버지를 뭔가 이렇게 받쳐주기 위해서 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네. 전성기가 확실합니다. 지연 씨는 양복을 만들려고 직장을 그만뒀는데요. 갑작스런 선택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들이 이제 일반 이제 뭐 대기업 다녔는데 연봉이 꽤 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너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남 시키는 거 해야 되겠냐고. 근데 저는 그 즉시로 오케이 했어요. 그래 먹고 사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거다. 그거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나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리고 그때가 30세였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 한 푼도 손님인 적 없어요. 여기 오면서까지. 그나저나 우리 아드님이 월급은 잘 줍니까? 충분히 주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궁금해지네요.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만난 혜림 씨. 시든 화분을 들고 어디 가는 걸까요? 비밀번호 알고 있어요? 친구의 작업실입니다.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태희입니다. 이게 스모고 트리. 태희 씨는 꽃을 활용해 실내 공간 꾸미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뭉쳐서 와이어. 이런 작업뿐만이 아니라 약간 촬영할 때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은 화보 촬영을 세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계속 같이 하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뭐 감독님들 한 3분 정도 계시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몇 년 사이 을지로로 들어온 젊은 창작자들이 100여 명.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협업하기 좋은 환경이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있죠. 수리수리 협동조합? 이 안에서 마법이라도 일어나는 걸까요? 한평생 전자제품을 수리해온 기술장인 8명이 힘을 합쳤으니 그러지 말란 법도 없겠죠? 시중에선 고칠 수 없는 구형 제품을 들고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찾아옵니다. 무슨 장비예요? 턴테이블인데요. 네. 포터볼이라서 네.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래서 초창기에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70년대. 네. 진공관 다음에 나온 거예요. 매니아 같아 보이시는데. 아니 매니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저 모델이 좋은 거죠. 음질은 안 좋더라도 좀 운치가 있어서. 운치가 있어서. 네.
주변에 손볼 만한 장소가 따로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만 유일하죠.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분당 회전수도 맞지 않고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55년 경력의 기술 장인에겐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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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안 나올 게 나와라 나와라 한다고 해서 잘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나왔잖아 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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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잖아. 리볼트. 그러니까 부모님 쓰시던 물건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아주 애지중지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젊은 친구들이 아주 기특해요. 요즘에 뭐 버리고 새 거 사는 게 추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쓰시던 거라고 굉장히 소중히 알더라고요. 또 저도 그런 거 고치는 게 뭔가 좀 보람도 있고. With her first hello, she gave a meaning to this empty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젊은이들의 밝은 눈이 반가운 요즘입니다. 퇴근 시간. 하루 일과가 끝난 골목길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인쇄공장 밀집구역엔 야외용 식탁이 깔리는데요. 구청의 도료 점용료를 내는 합법적인 장사죠. 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노가리 골목. 그리고 나서 40년 전 공장 노동자들이 맥주 한 잔으로 하루치의 고단함을 달래던 곳. 요즘은 남녀노소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명소가 됐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픈을 하는데 낮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오고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또 중장년층 40, 50대가 오고 저녁 8시 이후에는 20대, 30대 젊은 층으로 바뀌어요. 와, 맥주 축제장 같네요. 회식이에요? 네. 아,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 되게 좋네요. 저희 좋네요. 저희 전무님이세요. 저희 전무님이세요. 전무님께 반대로 부탁드렸던 말. 부탁드리지 않아도 먼저 잘 케어해주고 챙겨주셔서 부탁드릴 거는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곳에 많이 나올 기회가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가끔 자주는 말고 어제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오늘. 그 장구한 시간의 탑을 골목골목에서 발견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저 차대놓고 김포 갔다가 와가지고. 을지 5호 작가 손동훈 씨입니다. 작가님들이 다 오후에 나오시는 거더라고요. 거의 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올걸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오전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네. 그래도 신기했어요. 네. 세상은 낮에 돌아가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 학교에 그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은 지금의 예술이나 디자인은 사실 비즈니스고 생존인데 지금 우리가 피카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에 몸담았던 경험에서 얻은 사업 철학이죠.
스위스에서 수학한 그는 해외 명품과 매장 인테리어를 기획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만큼 해외 사정에 밝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스위스에서 그 호텔 그 우리로 치면 어떤 호텔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5성급. 네, 그렇죠. 5성급 호텔의 그 미슐랭 3스타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센터피스를 그때 디자인할 때 만들었던 건데 이게 그 당시에 거기 스위스에서 만들 때는 너무너무 비쌌어요. 정말. 그 여기 지금 여기 스탠드 하나에 그 당시에 거기서 거의 30만 원 넘게 줬던 것 같아요. 재료비만. 근데 그래서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장님들한테 이제 재료나 이런 거 물어보고 했었는데 3만 원 들었나? 사실 해외에서 뭐 스위스나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태리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태리가 좋은 퀄리티에 적절한 가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비교해 보면 일본은 너무 비싸고 근데 퀄리티는 너무 좋은데 근데 중국은 너무 좀 이게 아쉬운 거죠. 이 퀄리티나 가격은 싸지만 그 중간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이 서울 한복판에 여기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번듯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렸던 그는 작업의 효율을 위해 을지로로 베이스 캠프를 옮겼습니다. 쉰다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겹쳐질 거 아니에요. 방금 전 구상한 디자인과 소재로 실제 제작이 가능한지 용접 공장에 찾아와 실험해 봅니다. 아이고, 부러지네요. 이거 부러지면 안 되는데. 선생님 신조로 했을 때 이렇게 뚝 끊어져요. 철 같으면은 철이나 스단 같으면 끈적끈적하는 그 성질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부러지는 성질이 있어갖고 진짜로 만든다기보다는 동훈 씨는 시제품을 만들 때면 수시로 찾아와서 상의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밀라노 나갈 때 그 무슨 의자 만들면서 네. 사장님한테 처음 왔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요. 밀라노 가서 전시한다 그러니까 아 내가 만드는 게 밀라노 가서 전시까지 하는구나. 주변에 조금 자랑도 좀 하시고 했어요. 아이 그럼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이 동네 다 기술자들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또 이티나 쪼로로 이렇게 폼을 파갖고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기술장인의 경험이 결합됐을 때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아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이거 나왔어? 이제 나와서 다 넘어갔는데 결국에 이렇게 다른 거 잡았어. 뭔가 일이 틀어졌나 봅니다. 우왕좌왕하는데요. 용접 공장 사장님이 이번엔 그녀를 돕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신출내기 인테리어 디자이너 지윤 씨. 디자이너 첫 작업물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아, 네, 그렇죠. 이거 난간이랑 이거는 스키플로 복층에 올라갈 난간이거든요. 내가 여기 나 하나 뚫었을 텐데. 코너에다가 내가 하나 해놓으라고 그랬잖아. 하나 뚫었을 텐데. 어디가 있지? 여기 코너든 내가 하나 빼라 그랬잖아. 그러게요. 10이든 16이든 하나 내가 빼라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 가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사장님, 네. 오늘 이렇게 힘든 작업만 다 해주셔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이놈 딸내미가 영 이게 나를 귀찮게 하네. 어? 딸내미. 이놈의 딸내미가 하루 종일 귀찮게 하네. 왜 그러는겨? 직접 구멍을 뚫어줍니다. DC라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만나지만 않으면 되거든. 여기 다 표시 있어요. 여기는 AC, 여기 DC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LED랑 합쳐져야 되고.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느낌이 이쁜데? 좋네. 진짜 이쁘다. 예쁘다. 나무 되는 것도 괜찮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야지. 많이 배워야지. 이제 초년생이니까 앞으로 한 3, 4년만 더 하면은 베테랑 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잘할 것 같아.
칭찬. 너 손톱에 떼주는 거잖아. 아니 하트인데?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첫 작품. 되게 만족스러우세요. 예. 모르겠어요. 가봐요. 해봐야죠. 네. 첫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기입니다. 양복점에 손님이 찾아왔네요. 많이 덥죠? 네. 이 운동을 심하게 하시나 봐요. 네, 조금 그냥 트레이너라. 아, 네. 네. 가자. 정말 기성복은 맞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맞춤으로 제가 이제 지방이 전주에 살고 있는데 좀 이런 SNS 통해서 좀 알게 돼서 별로 오게 됐어요. 전주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네네. 멀리서 찾아온 손님. 셔츠 먼저 입으실게요. 옷이 잘 맞아야 할 텐데요. 이 시간이 가장 저는 기대돼요. 감기는 느낌이 딱 다르거든요. 끝부분에 그런 약간 포인트가 있어서 너무 근사한데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되게 좋은데? 되게 웃었어요. 등도 지금 깔끔하게 잘 떨어져요. 뭐 옷도 옷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걸 이제 손님이 이제 본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어떻게 그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 피드백 받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하거든요. 제가 컨설팅 할 때 손님들한테 항상 이제 컨설팅 다음 날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항상 회사에 돌아갔거나 아니면 주변 뭐 친구들이나 와이프가 봤는데 반응이 어땠더라. 저는 그게 정말 되게 신기하고 되게 이 일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서 공들인 보람만큼 뿌듯한 것도 없죠. 을지로 한편에선 지나온 시간들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일부 구역의 공장들이 떠나야 할 처지가 된 거죠. 김영남 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우리는 강제로 내쫓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고 힘내자고. 우리가 지금 나이도 좀 먹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기술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젊었을 때처럼 이게 의욕적으로 좀 사업을 이렇게 크게 전개해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습니다. 머지않아 빌딩 숲이 될 운명. 피해갈 수 없는 앞날입니다. 그 시한부의 공간으로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2년 전 빈 공장의 문을 연 이 와인바는 주인이 무려 10명. 취업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개업했죠. 각자 직장에서 번 돈의 10분의 1을 매달 출자금으로 내는데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방식이죠. 오늘도 지금 퇴근하시고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일을 그만둬가지고 올해 초에 그만뒀거든요.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 금액? 네. 최소금은 얼마예요? 최소 금액이요? 최소 금액은 저희가 최근에 올랐어요. 원래 5만 원이었는데 네, 이제 조금 더 올라서 네, 그렇습니다. 10만 원으로 사장이 괜찮은데요? 네, 그럼요. 그러면 열심히 직장 다니는 친구들인데 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저도 직장 다닐 때 저희 월급의 10% 계속 꾸준히 내고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다시 10만 원을 이제 줄어들고 최저 금액으로 줄어들고 다시 직장을 잡게 되면은 이제 그 직장 잡은 월급의 이제 10%를 내게 되겠죠.
같아요. 네. 너무 서로를 믿는 듯한 느낌이에요. 거의 신뢰가 거의 바탕으로서 이제 뭉쳐진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웃긴 게 이제 회의 같은 걸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싸우거든요. 이게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맞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늘 긴장하고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4번 옮긴 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꾸려가는 경제 공동체. 안정된 삶이 사라진 시대를 헤쳐나가는 방편이겠죠? 근대화의 천병에서 어느덧 가장자리로 밀려난 도심 속 공장 골목. 풍요는 넘치지만 청년들에겐 설 자리가 마땅치 않은 오늘. 이들이 을지로 골목길에 새로운 도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을지로에서의 마지막 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게 다 고쳐놨잖아 이게. 포톱을 수리 전부 구하셨어요? 네. 이거 불 들어오잖아. 저런 거 좀 좋아하지. 와, 고물이 보물로 다시 태어났네요. 이곳에서 한평생을 보낸 기술장인은 을지로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세월이 올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잘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열심히들 여기다 관심을 두고 이쪽에다가 이제 진로를 갖고 있으면은 그 요새 젊은 친구들 그 아이템들이 좋잖아요. 부지런하고 생각도 깊고. 그래서 아마 이 일대가 굉장히 번화한 도시로 아마 바뀔 거라고 나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망가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온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희망이겠죠? 혜림 씨의 작업실 겸 카페에 플로리스트 태희 씨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드라이 해가지고 이것도 가발이고 난생 처음 잡지 화보 촬영에 참여했는데 오늘 드디어 잡지가 나왔다는군요. 얘네들도 준비해갔었던 거고. 이렇게 작은 꿈 하나가 이뤄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에 너무 작아다. 스크랩 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액자에 두려고요. 액자하고 이거를 또 디지털로 파일을 받아가지고 더 크게 뽑아서 작업실에? 내가 했다? 엄청 크게 뭐 A1 사이즈로 하려고요. 맞아요. 저도 뭐 그냥 제 작업 열심히 하고 뭐 태희랑 그때 콜라보하고 이런 것처럼 다른 을지로에 계시는 작업하시는 분들이랑도 그런 어떠한 그게 뭐 전시가 됐던 공연이 됐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간에서 하고 싶어요. 저 이제 1시간 다 됐네요. 와.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건승하시고 더위 이기시고 지치지 마시고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잘하시고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어제 없는 오늘이란 있을 수 없죠. 수많은 이들의 꿈을 품어왔던 을지로 골목에서 오래된 미래를 봅니다. 난 지금 행복해 그래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우리 더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우리부터 빨리